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19번 문제 모르겠다고 해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편하게 이런 것들을 쓰고,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를 알면은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굳이 도움 안 되는 용법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검증을 시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근데, 성적이 걸려있죠. 알려줄게요, 그러면은. 자,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 전에 아마 전학기에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필요할 때 하겠다라고 하고 미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유는 이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용법이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용법이라고 했는데, 이 용법이라고 여기서 지칭한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4가지 용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대명사란다. 현재 완료 문장이 이 4가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약간 애매하기도 한 말이에요.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은 어떠한 용법들인지를 써보자면은 하나하나 여기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쓸 건데, 경험이 있어요, 용법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용법이 있고 그 안에 어딘가에 현재 완료 문장은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이 정확히 어디에 속하냐를 딱 집어서 물어보지. 근데 이 문장을 몰랐다고 한 거는 이런 게 존재하는 것조차 몰랐던 부분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알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없고 그런 걸 가지고 매번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 자, 하나씩 알려줄게요. 뭐가 뭔지. 일단 첫 번째 문장 있죠. I have been to Hawaii twice along with my family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내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2번 가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글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가봤다. 또는 가본 적 있다. 쉽죠? 이거는 이 4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네, 얘는 경험에 속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경험에 속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그러면은 현재 완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좀 도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이고 이게 현재라면은 경험은 언제냐면은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잖아요. 웃긴 거예요, 이건 사실. 과거에 어떤 시점에 경험을 했겠죠? 그럼 과거 시제잖아. 근데 왜 이걸 현재 완료로 쓰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이거를 구차하게 내가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기도 할 텐데,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게 계속 경험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완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게 쭉 간다. 이 경우에는 멀리 가겠네요. 그래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현재면은 이게 경험이다. 알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보기 문장은 경험이고, 그러면은 두 번째 I have lost my necklace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문장은 어떤 거냐 라고 하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라고 돼 있어요. 사실 왜 결과라고 돼 있는지를 내가 말을 해줄게요. 이게 왜 결과인지를 말을 해줄 건데, 그걸 위해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에 약간 좀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완료 시제는 사실 없어도 되는 시제이기도 해요. 내가 볼 때. 언어에서, 영어에서는 필요하지만, 근데
굳이 거기까지 안 갔어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인정해요. 이거 하나는 맞다. 왜 이걸 말하냐면은 자 봐봐요. I have lost my necklace가 있고 이 문장이 있고 저는 다른 문장을 하나 또 만들게요. I lost my necklace.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장은 뭐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두 문장이 하나는 과거이고 하나는 현재 완료인데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첫 번째 I have lost my necklace는 아직도 못 찾았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과거형으로 써야지. 근데 두 번째 여기 문장,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잃어버렸다.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그 후로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말을 짧게 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 문장을 쓰면 돼요. 왜? 그거는 결과용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못 찾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window was broken 이라는 문장이 과거 시제로 있으면 그 창문은 부서졌다잖아요. 그거는 과거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말을 하는 문장이고 The window has been broken 이라고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창문이 부서졌고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부서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현재 완료 문장의 존재 이유가 사실 부각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땐 결과용법이에요. 근데 문법에서 이런 거 다루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되게. 뒤에 설명을 더 해주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 2번 문제. 이건 결과라고 말했죠. She has just called you.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그녀가 부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과거 시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것으로서 하나의 사건이 일단락된 거예요. 완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일련의 뭔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이건 완료 문장인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장은 She has been absent from school for 5 days 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표를 좀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봐봐요. She has been absent면은 그녀는 결석했다. 해왔다잖아요. 결석해왔다예요. has been absent니까. 근데 얼마나? from school 이라고 했으니까 학교에서 결석을 계속 해왔대요. 근데 얼마나? for 5 days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녀는 5일 동안 학교에 안 왔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구분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녀는 학교에 5일 동안 안 왔다가 아니라 안 왔다예요. 즉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학교에 왔다는 얘기는 여기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제가 커버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의 특정 시점 5일 전부터 해서 현재를 지나가는 여기까지 현재를 지나가는 여기가 5일째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6일째 오냐? 그건 몰라요. 그거가 안 나온 문장이 이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용법에서 뭐가 되냐면은 얘는 완료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래서 얘는 계속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6일째 되는 날에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인 거예요. 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계속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I have never tasted such delicious kimchi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본 적이 없다면 경험이잖아요. 먹어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4번 문장은 경험에 속하네요. 즉 4번이 답이에요. 답은. 4번 문장이다. 답은. 그럼 5번 문장은 뭐예요?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숙제 끝냈다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나요? 숙제가 끝나면 끝난 걸로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뭘까? 완료 문장이에요. 이 4개를 당신은 구분해서 각각의 상자에다가 다시 보관할 수 있습니까? 다시라는 건 아니고
각각의 상자에다가 나눠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좀 약간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하자면 약간 역겹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걸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 문장은 뭐야? 라고 교과서나 내지는 문제집에 안 나온 내 스스로가 이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럼 얘는 경험이야 계속이야 결과야 완료야? 라고 의문이 드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문장들 중에 정말로 이 중에 2개 정도가 겹치는 문장들도 존재해요. 즉,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런 걸 문제로 낸다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걸 걱정하면 안 돼요. 왜? 선생님들도 알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애매해서 학생들이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학부모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게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이미 문제집에 있는 문제에서 단어만 살짝 품사는 똑같을 때 단어만 살짝 고쳐서 낸다던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I have lost my necklace라는 문장이 나오면 I have lost my wallet으로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명사만 그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벗어날 용기를 갖지 못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경험에 해당되는 문장들, 계속에 해당되는 문장들, 결과에 해당되는 문장들, 완료에 해당되는 문장들만 뽑아서 한 차트를 만들고 그걸 계속 보면 돼요. 어차피 그 틀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문제를 내면은 자기 손해니까 절대 학교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애매한 문제는. 그래서 교과서 내지는 문제집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대로 선생님들은 그대로 따라가서 그런 문제를 냅니다. 애매한 거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봤자 E연령, B연령으로 뭐 어떤 게 맞는지도 알 수 없는데 공부해봤자 뭐예요? 하면은 성적 안 나와요. 어떻게든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성적이 나와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딴 건 없고요. 이거를 지금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다른 한 명의 학생 때문인데 그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요 4가지 용법의 예의 문제들을 좀 정리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무튼 요약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